좌표 공간에 9. 여러분들 작년 기하와 벡터 공간도형 문제, 벡터와 연관지어진 공간도형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올해는 조금 다행인 건 기하와 벡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내심 좀 좋아했을 법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좌표 공간에 9,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50. 네,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짜리인 9예요. 중심은요, 원점이죠. 0,0,0. 자, 이것과 점 P 0,5,5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P.055 그림상에 보면 P점은 구면 위의 점이죠. 맞습니까? 구면 위의 점이고요. X좌표가 0이니까 YZ 평면 위의 점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C에 대해서, 원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 여러 개 있는 원에 대해서 원C의 어디로의 정사형이죠?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정사형의 기본은 사형면의 수직입니다. 지금 XY 평면 위로 정사형. 그러면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이 있으면 XY 평면이 있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빗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도형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에 대해서 넓이 S, 여기를 S'이라 했다면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을 P분의 Q라 합니다. P 더하기 Q값 구하세요.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자, 원 C는 잘 보세요. 점 P를 지나는 평면과 9S가 만나서 생긴대요. 그리고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9의 반지름은 5루트 2. 5루트에 비하면 작은 반지름이죠. 훨씬 작죠. 자, 그림 상황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9는 이렇게 생겼고요. XY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그림상으로 실제로는 상당히 넓은 무한한 평면인 거죠. 굳이 여러분 많이 그렸던 평면을 한번 그려본다면 공간 좌표 또는 X축, Y축, Z축을 통해서 한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 원점이에요. P점은요. 여기 얼마고요? 5예요. 여기도 얼마고요? 5예요. 이 P점은 참고로 이 칠판면 보이시죠? 이건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뚫어서 봤을 때 이 칠판면에 있는 점이죠. 왜요? YZ 평면 위에 있으니까요. 이 점을 하면 이 X축은 사실 이렇게 쭉 칠판에서 쭉 뻗어 나오는 쪽이고요. 자, 이랬을 때 P점을 지나는 평면이, 그럼 평면을 자르면 그걸 단면화시켜서 본다면 9가 이렇게 있어요. 9가 이렇게 있을 때 원을 이렇게 자른다면 단면은 여기가 단면이 뭐가 돼요? 원이 되죠. 원. 이 원이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9의 반지름은 1보다 훨씬 더 큰 5루트 2인 상태고요. 그럼 매우 작게,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 되도록 한번 잘 그으면 되는데 현재 이 상황 평면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상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자, 비교적 조금 원답게 그려졌죠? 자, 이렇게요. 이게 XY 평면이에요. 사실 이게 Z축이고 이 면이 옆에서 본 모양이 이 XY 평면을 앞에서 칠판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P점이에요. P점 참고로 Y 좌표나 Z 좌표가 둘 다 5죠. 무슨 뜻일까요? 네, 45도입니다. 여기 P점 0,5,5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결국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이게 원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결국 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도록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2가 나오도록 그린다면 여기서 이만큼이 요 루트이니까 매우 작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점 지나면서 2가 되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점 지나면서 이렇게 2로 그린다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은 여기예요. 각이 커지죠. 근데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각은 작아집니다. 왜요? 이 길이, 이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파이일 거예요. 그럼 파이 곱하기 코사인 2값이 크겠습니까? 코사인 2값이 크겠습니까? 여러 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커지려면 당연히 각은 작아야 돼요. 이루는 XY 평면과 이루는 각은 작아야지. 왜요? 코사인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감소함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최대한 각이 작아지도록 그리려면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작아지도록 그리려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 맞습니까? 이런 그림 나왔죠? 자,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이 각에 대한 값을 알고 싶습니다. 다만 P점까지 쭉 이었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인 거는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점 지나는 이 빨간색 선이요. 실제로는 평면이에요. 평면. 그 평면을 이렇게 생긴 손바닥만한 평면, 굴을 잘랐을 때 생긴 평면을 사실 이런 건데 옆으로 봤을 때 선처럼 보이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 점, 여기는 이 점. 이 점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1일까요? 2일까요? 여기는 1이랬죠. 2예요, 2.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중점에다가 원점에서 원의 구의 중심에서 여기 중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직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예요. 여기까지가 여기는요. 모릅니다. 여기는요. 몰라요. 자, 알파라 부르겠습니다. 자, 알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 이 값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값을 세타라 쓰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알파면 사실은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이만큼 값이 여긴 직각이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죠? 알파, 여긴 직각. 그럼 여기는요?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어디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이만큼 빨간색과 노란색 Z축이 이루는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면 여기가 얼마예요? 알파예요. 맞죠? 넘어온다면 여러분들 되게 쉽잖아요. 넘기고 넘긴다면 이 관계식이 금방 나오는 거죠. 얼마? 넘기고 4분의 파이. 여기는요. 알파 더하기 뭐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답은 파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예요. 이거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최대가 되려면 이런 상황이 존재해야 되니까. 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코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넘기고 넘긴다면 값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알파 더하기 세타. 맞죠? 네, 그러면 살짝 지웠다가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요. 직각이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흰색 부분을 칠하는 부분, 이 부분 반지름 1입니다. 반지름 1이고요. 자, 여기서 5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 5 루트 2 루트 50. 그러면 5에서 이 점까지, 이 점을 예를 들어서 Q라 부를까요? 5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는요? 7이죠. 7. 49 더하기 1이 5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아,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예요? 이게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인 셈이에요. 여기가 직각인 셈. 코사인 세타 값은 5 루트 2분의 7. 사인 세타 값은 5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죠? 코사인 세타 5 루트 2분의 7, 사인 세타 5 루트 2분의 1.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각 얼마죠? 4분의 파이, 특수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 하시면 여기는 5 루트 2분의 7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5 루트 2분의 7에서 1 빼니까 6이에요. 얘랑 지워주고요. 이 값은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코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이 값이 5분의 3이에요. 그럼 다 알다시피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5분의 4겠죠. 왜요? 각이 같으니까 제곱해서 합이 1 나와야 되죠. 여기 25분의 9, 25분의 16 해야 되니까요. 예각이고. 그렇다면 알파는 여러분 알파가 얼마예요? 저기서 알파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를 더한 값, 이 둘을 더한 값을 빼는 값이 알파예요. 다시 얘기하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써도 되죠.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 값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얼마예요? 2분의 파이에서 얼마 빼자?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전체를 빼자.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나면 사인으로 바뀌시고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입니다. 얼마예요? 이 값. 우리 계산했죠? 얼마라고요? 5분의 4. 아, 저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은 5분의 4구나. 그러면 이 값,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 이 값은 얼마예요? 5분의 4파이고요. 분모 분자 서로서 따라서 두 값의 합은 9가 되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 값은 9 이렇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최대가 되는지 이렇게 2점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될 때보다는 비스듬히 선생님 이렇게 그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여기를 지나면서 평면이 이렇게 든다면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훨씬 큰 원이 됩니다. 이 상황을 적절히 잘 이용했다면 비교적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30번.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